해월선생 문집 2권 20장 83편을 보면 세인수가 부지가 가유비가 유원가 주가주숙 매화발 대치방장 가아가 아취아주 가아가 아가사가 역비가. 세상 사람들이 비록 노래는 부르지만 그 노래의 의미는 모르는구나. 노래에는 슬픈 노래와 한 맺힌 노래가 있네. 술집에서 술이 익으면 매화가 발하는데 크게 취해서 장차 아가를 노래하게 되는구나. 나는 나의 술에 취하여 아가를 노래하는데 아가는 노래와 같지만 역시 노래는 아니로다. 이 시는 해월선생이 1603년에 지은 시인데 1603년 2월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 지은 시가 이것이다. 이때 해월선생은 예천군수로 있었는데 그 전년인 1602년 수곡의 동쪽에 있는 박곡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6월 11일 부인 김씨가 해월선생의 임소에서 사망하여 9월 3일 수곡의 동쪽 언덕에 장사를 지냈으나 후에 해월선생이 묻힌 오태산으로 이장하여 해월선생과 함께 합장하였다. 해월선생의 첫 번째 부인 김씨는 학봉 문충공, 김성일 선생이 충형인 찰방, 호는 구봉, 휘 수일의 여식이며 이조판서 진의 손녀로 아주 미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전한다. 이 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록 노래는 부르지만 그 노래의 의미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다. 노래에는 슬픈 노래와 한 맺힌 노래가 있는데 술집에서 술이 익을 때 매화꽃이 핀다고 하였다. 크게 취하게 되니 장차 나의 노래를, 즉 아가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술노래에 흠뻑 취하여 나의 노래, 즉 아가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노래는 노래 같지만 노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첫째, 세상 사람들이 비록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노래의 진짜 의미는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노래는 슬픈 노래도 있고 한 맺힌 노래도 있는데 앞으로 장차 크게 취하여 아가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것이다. 왜 해월선생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노래는 부르지만 그 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가? 둘째, 술집에서 술이 익으니 매화꽃이 핀다는 말을 하였는데 왜 술이 익을 때 매화꽃이 핀다고 하는가? 술과 매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장차 사람들이 나의 노래, 즉 아가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넷째, 해월선생이 나는 나의 술을 기뻐해서 나의 노래를 부르는데 나의 노래는 역시 노래 같지만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하겠다. 먼저 해월선생이 나의 술에 취하여 노래를 하는데 나의 노래는 노래 같지만 노래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겠는가? 라고 하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해월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술 이야기는 진짜 술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의 노래는 노래 같지만 노래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나의 노래라는 의미가 노래라는 뜻이 아닌 뜻으로 보입니다. 즉 이두식으로 한문의 뜻으로는 나의 노래이지만 음으로 보면 아가이니,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아가라고 부르는 그 아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가라 하는 것은 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아기인 아기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하자 명산성이 받아서 이야기하였다.
해월 선생이 술에 취하여 마음 기쁘게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아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으로 즉 미래에 그 아기 장수에 대한 노래, 즉 해월 선생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아기 장수에 대한 노래가 불리워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다. 해월 선생이 말한 아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격암생의 격암유록의 아기와 같은 말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해월 선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도령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술이란 말로 또는 아가라는 말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술 이야기는 진짜 술 이야기가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월 선생의 시에서 특히 아이를 나타내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천리, 즉 아이동의 파자, 아이동, 어린아이, 작을소, 적을소 등등. 이 시에서 말한 아가 역시도 바로 우리말로 아이를 말하는 아가인 것이다. 또한 격암선생도 격암유록 승운론에 천종지성 정도령은 혈혈단신 무배우라 정시도령 알야거든 마방아지 문성하소 상제지자 무이하네. 하늘이 세운 정도령을 정시도령이라 하여 결혼하지 않은 혈혈단신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풀어서 설명하였고, 또한 그가 마방아지, 즉 마곡간 아기라 하여 정도령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를 상징한다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까지 하였다. 그러나 해월 선생은 정도령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으니 대신 아가란 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격암선생도 마상록에서 이제 도하지, 소사이, 천천 시진방, 정도령이 거처하는 곳인 도하지를 인천에 사는 아이의 집이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그러면 술집에서 술이 익으면 매화가 핀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자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하였다. 이미 선생님이 밝혔다시피 매화는 이른 봄에 피는 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말이며, 꽃이 핀다는 말은 매화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의미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자 명산생은 다시 설명하였다. 그 매화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은어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발한다는 말에서 발이란 말의 의미는 일어난다, 드러난다, 밝힌다, 일으킨다는 뜻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다. 즉 매화인 아기가 누구인지 세상이 밝혀진다, 드러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술이 익었다는 말은 술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말인데, 사람들에게 술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불사약 불로초인 술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해월 선생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아기 장수인 정도령에 대한 소식을 기쁘게 전해준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자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해월 선생이 말하는 아가에 대한 노래는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른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명산생은 다시 설명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또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겨 많은 노래를 불러왔지만 깊은 의미는 잘 모르고 불러왔던 것이다. 우리의 대표적인 민요를 한번 열거해 보기 바라네 라고 하자 주위의 사람들은 아리랑, 도라지 타령, 경기민요, 흥부가, 춘향가 라고들 떠들면서 이야기하자 명선생은 한참 듣고 있더니 다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우리는 아리랑이란 노래를 많이 불러왔지만 그 아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며 또한 도라지 타령이나 판소리의 흥부가, 춘향가 등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도 모르는 채 다만 그냥 단순한 의미로만 알고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다만 노래만 부른다고 해월 선생은 지적하는 것이다. 앞으로 하나하나 잘 풀어가 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민요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온 민요인 도라지 타령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하네 라고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머뭇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들에 나는 도라지 나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매우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기다리던 명산 선생이 할 수 없다는 듯이 설명을 시작하였다. 들에 나는 도라지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닌 것이다. 이 도라지 타령은 도화지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먼저 그 도화지란 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